시간이 조금 남아서 영상 하나 더 찍고 예약으로 해서 내일 오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보면은 저한테 이제 쪽지 주시는 분들이 제가 최근 며칠 동안은 가게를 좀 팔았으니까 이제 다 정리됐어요. 당분간 매장을 팔 일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한데 아무튼 다 돼서 이제는 매수 쪽지는 없어질 건데 이제 뜨문뜨문 질문이 들어오고 이제 매수 관련해서 제가 글 내린 이후로는 쪽지가 안 들어오고 이 7월 11일 이거 또 글 하나 올리니까 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질문 주시는 거 되게 좋은데 감사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다 보면은 이것도 패턴이 잡혀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메일로 좀 주시면은 이메일로 질문을 받아서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쪽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과거에 저한테 쪽지를 주셨던 분들께 제가 답변 드렸던 것도 찾기가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기타 이거는 제가 앞전 영상들 어딘가에 뭐 약사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 가게가 팔릴 것 같아요. 다른 얘기 들어와서 강의 자료를 실제로 제가 2020년 잠깐 만들어서 유료 강의를 했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변하니까 이게 돈 받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분들이 막상 실제로 도전하려고 보면은 현실하고 다른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야 이거 돈 받고 강의 파는 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스탑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강의 자료들도 이 영상에 그냥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참고해서 큰 시행착오 좀 줄이시기. 일단 제가 줍줍 창업이 가능하다, 여전히 기회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나 돈 많고 돈 더 벌 필요도 없고 혹은 뭐 관심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괜히 제 채널에서 이 영상들 보셔봐야 서로 시간 낭비예요. 그러지 마시고 다만 이제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특히나 오프라인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도움을 받아 가셔라 이겁니다. 일단 온라인 창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전 개인적으로 30, 40대, 50대 특별히 본인이 물론 재능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잘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설프게 도전해서 괜히 진입장벽도 없는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보면은 학생들은 뭐 19살, 20살 뭐 대학생들 보면은 부모님이 주시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만 나와도 된다 라고 하면서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과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겠냐 쉽지 않다. 30대도 사실 오프라인 창업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이 자영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입장벽이 낮진 않아요. 투자금에 부담이 있어서. 그리고 50대 분들도 사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초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초보라서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잘 배우고 좀 이 가이드를 잘 제시해주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 믿고 하면 되는데 애초에 개념 자체가 없어서 헤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진입장벽을 부수는 거예요. 투자금에 대해서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이 도전도 고객이 0명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1명이라도 10명이라도 있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고객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제시하는 답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시설은 다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거든요. 스터디 카페를 놓고 보자고요. 무인 스터디 카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거짓말이에요. 사업은 모두 뭔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리스크를 져야 되고 운영을 해줘야 돼. 이 시장에 들어와서 야 나 이거 무인 스터디 카페 하지 마라 보면은 굉장히 제 앞전 영상에서 약간 패배주의자 같은 분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냐,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 개념이 애초에 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월세 따박따박 받듯이 이용자들한테 이용료 따박따박 받고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막말로 놀고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환상이에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어떤 서비스냐, 시설이 아니고 분위기를 잡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거 자체가 품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직영점을 막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직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코로나가 터졌고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났고 리스크가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싹 정리가 되니까 제 직영점 한두 개 정도만 제가 관리하려고 나머지를 다 정리한 거예요.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스터디 카페, 독서실, 무인 스터디 카페 보통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특히나 학부모를 고객으로 보고 학부모의 입맛에만 맞추려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관리형 독서실이나 뭐 학원 뭐 이런 그런 케이스에서는 학부모께 너무나 잘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무인 스터디 카페 넘어오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학원을 운영하시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돈 내는 주체가 아니라 그 학부모가 돈 내는 주체니까 학부모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보는 스터디 카페,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 카페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보고 하고 있어요. 이용자가 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뭐가 됐든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진짜 서비스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분위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스터디 카페 산업의 이 사업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여기에는 시설 물론 중요하죠. 좋으면 좋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탓에 본인이 전의를 상실해서 투자금이 뭐 5억이 들었어. 근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남아도 그러면 50개월 약 4년 동안 1,000만 원씩 따박따박 남아도 5억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이 푼돈 얼마 받기 위해서 내가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냐? 전의를 상실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뜨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돈 100원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미 끝난 겁니다. 시설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무조건 하지 마라. 무조건 인수창업? 하지 마라. 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을 끄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 시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거를 주울 경우에는 주운 사람은 서비스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비스에. 그래서 고객분들을 모셔놓고 특히나 이 무인 스터디 카페는 저희가 뭔가 음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분들이 모여야 그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분위기랑 좋은 고객이란 무엇이냐 이런 정의도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냐 이런 게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고객들하고 매일 싸우기 바빠요. 그러니까 무슨 학생에게 뭐 이 새끼 뭐 애새끼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고객인데 그런 점주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이 그거 모를까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에 집중하다 보면은 분위기 그 서비스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시설은 당연히 기본 이상은 해야 됩니다. 하고서 분위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분위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그거 하느라 학생들의 심기를 거스를 게 아니라 학생들 이용자들의 입장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경쟁자라고 할 때 대부분의 분들이 옆에 스터디 카페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옆에 오히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운영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냥 별로야. 그러면은 그 스터디 카페와 저희 스터디 카페가 비교가 돼서 더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이런 거. 못생긴 친구와 이쁜 친구가 같이 다니면은 이 이쁜 친구가 더 빛을 보거든요. 되게 혼자 다니면은 그냥 비교 기준이 없으면은 보이지 않던 매력도 비교 기준이 있으면 명확하게 보여요. 저희가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올 때 24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커피 원두를 무제한으로 주는 그런 독서실 없었어요. 그런 24시간 그리고 커피 무제한으로 주고 또 무인으로 운영해서 잔소리하지 않고 눈치 주지 않고 그리고 개방형 공간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스터디 카페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비교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서실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옆에 독서실보다 다르니까. 그래서 경쟁 업체가 꼭 동종 업계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원들 옆에 있는 학원이 망해서 바로 스터디 카페가 된다.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된다.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너무 만족하잖아요. 너무 만족하면은 바로 경쟁자가 됩니다. 실제 사례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 그럼 제가 모르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인 분들이 내가 운영할게 도 나가 이런 경우도 꽤나 많다. 그런 말씀. 아무튼 또 진짜 리스크는 본인이 들어가면서 주변 상가들이 다 공실인데 본인이 큰 돈 들여서 그 공실을 예쁘게 꾸며놓으면은 그게 잘 되면은 옆에 그 공실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줍줍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리스크는 최악의 경우 내가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감수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막 1억, 2억, 3억 이렇게 내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잘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공사비가 많아지면 철거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를 왕창 할수록 철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